자, 주철과 주광,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녹은 샘물이죠. 녹은 샘물을 이용해서 바로 제품을 만드는 게 이제 주조인데요. 주조용 철, 주조용 강,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철 탄소계 평형 상태도 1학기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걸로 주철과 주광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철의 용도, 처리 방법을 알고 설명합니다. 주광은 요새는 주철보다 많이 쓰이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는 내용에서 주철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아마 주광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겁니다. 왜냐면 주광은요, 함량 자체가, 불순물의 함량 자체가 규소라든지 뭐 탄소라든지 이런 게, 흑연이라든지 이게 적어서 주조용으로 만들기 쉽지 않은데, 요새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주광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철로서의 그 기계적 성질은 강이 철보다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광을 요새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철은 탄소의 함유량이 2%에서 6.67% 범주에 드는 걸 주철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걸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 범주에 드는 걸 주철이라고 부른다. 주철은 탄소에 비해서 취성이 크고 소성 변형이 어려운 결점이 있지만 용융점이 낮고 주조성이 우수해서 복잡한 형상도 쉽게 주조할 수 있습니다. 주조가 복잡한 형상을 만드는 게 주조죠. 가격이 또 저렴합니다. 불순물이 많다 보니까 철광석에서 정제를 좀 덜 해도 이게 주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 게 가능한 거죠. 주철 속에서는 보세요. 요걸 주철이라고 한다고 해놓고는 주철 속에서는 보통 2.5에서 4.5%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걸 주로 사용한다 이거죠. 그 일부가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유리 상태로 존재하는 유리 탄소나 흑연이고, 또 다른 일부분은 화합 상태로 펄라이트나 시멘타이트로 존재하는 화합탄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철 속에 함유되어 있는 탄소의 양은 보통 흑연과 화합탄소를 합한 총탄소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주철 속에 탄소는 뭐 들어있어요? 그냥 흑연 상태로 들어있는 애, 펄라이트 상태로 들어있는 애, 뭐 시멘타이트 상태로 들어있는 애, 그 다음에 그냥 탄소로 있는 애, 얘네들 다 합쳐서 탄소의 함유로 나타낸다 이 얘기입니다. 주철의 조직을 보시면 탄소는 용융 상태에서 주철 속에서 균일하게 용융되어 있지만 응고할 때 급냉하면 시멘타이트가, 또는 천천히 냉각되면 흑연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정출됩니다. 결정할 때 정자예요. 흑연이 석출될 때를 안정평형 상태라고 하고, 흑연이 석출될 때 이때를 안정평형 상태라고 하고요. 시멘타이트가 나올 때를 준안정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조직적으로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것보다 그 이전에 조금 더 원초적인 단계인 주철을 흰 빛깔을 띈다고 해서 백주철, 그 다음에 회색 빛깔을 띈다고 해서 회주철, 그 다음에 조금 더 짙은 색깔의 반주철,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림 2-28은 주철의 미세 조직을 나타낸 것인데, 주철 조직의 주된 상은 철의 고용체, 그 다음에 흑연, 그 다음에 시멘타이트, 또 따로 얘기를 해놨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연과 시멘타이트 볼게요. 주철 중에 흑연은 용융 상태에서 응고가 진행됨에 따라 즉시 분리된 것과, 시멘타이트로 정출된 뒤에 분해가 돼서 생긴 것. 흑연은 바로 흑연이 된 것과 시멘타이트를 거쳐서 흑연이 된 것, 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즉시 분리된 것은 보통 편상이라면 요렇게 절편처럼 길쭉하게 나타나는 걸 편상이라고 하고요. 시멘타이트로 정출된 데에 분리된 것은 덩어리상, 럼프, 요렇게 덩어리, 요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흑연은 연하고 취약성이 있어서 연장 강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응고와 동시에 구상흑연이 정출되도록 샘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설명이 좀 빠져 있는데, 흑연은 연하고 취약성이 있어요. 왜? 편상이라서 취약성이 생겨요. 그런데 얘를 잘 처리하면 응고돼서 바로 나오는 게 편상이 아니라 이런 구상, 덩어리 형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상을 하면 흑연이 철 중에서 미세한 알갱이 형태로 존재해서 탄소강처럼 강인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주철은 취성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이유는 흑연이 바로 이게 편상으로 정출되기 때문인데, 얘를 잘 처리하면 구상으로 나올 수 있어서 시멘타이트를 거쳐서 열 처리한 것과 비슷한 성질을 갖게 된다 이 얘기예요. 시멘타이트는 주철상의 조직에서 가장 단단합니다. 이거는 이제 경도 시험의 단위
비커스 경도시험을 기준으로 1100만큼 나온다는 거거든요. 주철 속에서 시멘타이트가 많이 존재하면 절삭성이 크게 나빠지죠. 딱딱하니까. 백주철은 시멘타이트가 줄을 이루어서 매우 단단합니다. 얘는 시멘타이트가 줄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페라이트와 펄라이트, 이게 되게 탄소의 조직 중에서 중요한 조직인데요. 페라이트는 철을 중심으로 한 고용체인데 주철의 경우 규소에 일부 망가니즈와 극소량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고요. 펄라이트는 단단한 시멘타이트에 연한 페라이트가 층상으로 혼합되어 있어. 앞에 그 배고 쪽인데요. 배고 쪽 그림 보면 이렇게 펄라이트 조직. 펄라이트는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는 조직을 펄라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시멘타이트와 페라이트의 중간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펄라이트 바탕에 흑연으로 이루어진 조직을 회주철이라고 합니다. 펄라이트 바탕에 흑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회색이 더 많은 거죠. 회주철. 펄라이트 바탕에. 얘는 뭐가 주로 이루어졌다고요? 시멘타이트. 얘는 펄라이트에다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흑연이 들어가 있어서 회주철. 마우러 조직도는 되게 유명한 그 주철의 조직을 나타내는 조직도인데요. 설명 한번 볼게요. 주철 조직은 탄소나 규소의 양과 냉각 속도, 이 세 가지. 탄소의 양, 규소의 양, 냉각 속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마우러 조직도는 마우러가 만든 조직도예요. 다이어그램. 그 요소와 조직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게 마우러 조직도입니다. 여기는 공정점 4.3% 탄소가 있는 공정점에서 시작하고요. 점 B는 어디 있어요? 점 B 여기 있죠. 1% 탄소에서 백주철과 회주철의 경계 2% 규소. 자, 여기 보시면 규소가 X축이고요. 탄소가 Y축이죠. 요 두 축을 기준으로 성분을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규소가 2% 이하이고, 그 다음에 탄소가 4% 이하인 요 1영역에 들어가 있는 주철이 있겠죠. 그 주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백주철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직은 펄라이트와 시멘타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펄라이트와 시멘타이트. 자, 2조직 가기 전에 3조직부터 봅시다. 3영역에 든 조직은 규소가 좀 많고요. 탄소도 좀 많은 영역에 속하죠. 이 조직은 페라이트와 흑연으로 되어 있고, 이건 페라이트 주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페라이트 주철이에요. 여기는 백주철, 펄라이트와 시멘타이트, 여기는 페라이트와 흑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페라이트, 흑연 더해져 있고요. 여기는 펄라이트하고 시멘타이트. 자,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더 단단한 조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중간은 뭐가 섞여 있겠어요? 페라이트, 펄라이트, 흑연, 시멘타이트. 자, 두 개는 페라이트, 시멘타이트가 섞여 있는 게 펄라이트잖아요. 펄라이트로 조직이 되어 있고, 가운데 흑연이 있는 펄라이트 주철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2번 펄라이트 주철이 제일 성질이 좋은 그런 주철로 보고, 여기 중간에 2의 A, 2의 B가 그 중간적인 단계에 섞여 있는 거죠. 흑연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 표를 잘 보시고, 네모 박스 쳐놨네요. 무슨 의미가 있겠죠. 잘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면 아마 요게 규소의 양과 탄소의 양이 얼마만큼 변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바뀌는구나. 2번이 펄라이트 주철이구나. 제일 성질이 좋은 펄라이트 주철이구나. 이쪽으로 갈수록 펄라이트와 시멘타이트, 딱딱한 시멘타이트가 늘어나고, 이쪽으로 갈수록 물렁물렁한 흑연이 늘어나는구나. 규소가 많을수록 주조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규소가 많을수록 조금 더 유동성이 좋은 그런 주철로 만들어진다. 이런 그 염두를 머리에 두고 이 표를 보면,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조금 조직을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림에서 빗금친 부분, 여기는 펄라이트 주철인데, 제가 얘기했죠. 취성이 있는 시멘타이트와 연한 기지가 포함되지 않은 강하고, 취성이 있는 시멘타이트에 없고, 연한 기지에 없고, 그래서 강하고 단단한 고급 주철이 어디라고요? 2번 펄라이트 주철이다. 자,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도는 10에서 90mm 정도의 주물 두께를 적용할 수 있으나, 10이면 1cm고, 90mm면
9cm니까 꽤나 두껍죠. 거기에 주철 두께를 적용할 수 있지만 냉각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이 조직도가 딱 맞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물의 두께가 두꺼우면 왜 그게 딱 맞지 않은 이유는 질량 효과 때문에 질량이 많으면 냉각 속도가 느려진다는 그 얘기예요. 질량 효과가 냉각 속도가 느려지는 질량에 따라 냉각 속도가 느려지는 효과 이겁니다. 그래서 편상으로 성장돼서 위에서 구상으로 나오는 게 좋다고 했죠. 근데 얘는 편상으로 나온다 이 얘기죠. 한편 두께가 너무 얇으면 급냉돼서 시멘타이트가 많이 석출되기 때문에 백주철로 바뀌기 어렵다. 뭐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열처리에서 담금질을 하면 그 시멘타이트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주철의 성질. 요거는 뭐 읽어봐서 모를 건 없어요. 물리적인 성질은 화학 조성과 조직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탄소와 규소가 많을수록 비중이 작아지고 용융점이 낮아지는 용융성이 높아지는 그런 성질이 있고, 흑연이 크면 자기 감흥도, 자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흥도가 나쁘고, 투자율을 크게 하기 위해서 화합탄소량을 줄이고 유리탄소를 균일하게 분포시켜야 한다. 이게 왜 성질에 들어갔지? 그래야 된다는 건데, 6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면 부피가 증가하여서 파열되는 성질이 있다. 이게 물리적 성질이거든요. 이걸 주철의 성장이라고 해요. 자, 주철의 성장을 설명한 거예요. 6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하고 냉각하고 이러면 요만했던 게 점점 이렇게 커져. 왜? 주철이 성장해서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죠. 물리적인 성질에 주철의 성장이라는 성질이 있고, 흑연 편의가 크면 자기 감흥도가 나쁜 성질이 있고, 규소가 많고 탄소가 많으면 용융성이 높아지고, 이런 세 가지 성질이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주철의 성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요랬던 조직인데, 요렇게 오른쪽같이 생겼던 이런 조직인데 성장돼서 요렇게 비틀비틀해집니다. 왜냐면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서로 밀리는 거예요. 자, 주철은 왜 성장하느냐? 시멘타이트가 흑연화되면서 팽창합니다. 페라이트 중에 고용되어 있던 규소가 산화돼서 팽창합니다. A1 변태에 의해서 부피에 의한 팽창이 일어납니다. A1 변태 기억나세요? 자, 요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A1 변태가 요 선에서 A1 변태가 일어나거든요. A1 철 시멘타이트가 728도 여기에서 변태가 일어나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A1 변태는 강의 특유한 변태인데 723도 이상에서는 FCC, 이거는 몇이에요? 면심 입방형 큐빅 구조잖아요. 감마철의 원자 배열을 하고 있으며 A1 변태점 이하의 온도에서는 BCC, 채심 입방형 알파철과 시멘타이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직이 변해요. 그래서 부피가 밀려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어디에 있냐면 101쪽, 102쪽에 요 내용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또 성장하는 원인은 불균일한 가열에 의해서 균열이 일어나면 커지죠. 팽창, 흡수된 가스에 의해서 팽창. 주철이 성장하는 원인은 이렇습니다. 각각의 원소이지 흑연이 자라난다든지 규소가 자라난다든지 부피 조직이 변해서 자라난다든지 아니면 가스가 들어간다든지 균열이 일어나서 늘어난다든지 그렇습니다. 자, 주철의 물리적 성질은 이렇게 보도록 하시고요. 비중은 7 정도, 일반적인 철이고 약간 백주철이 더 무겁네요. 그 다음에 용융온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용융열, 열전도율, 비열, 전기저항, 그 다음에 변태점, 이런 건 참고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화학적 성질은 산에는 약해요. 주철은. 근데 알카리에는 강합니다. 주철은 물과 토양에 대한 내식성이 좋아서 상수도용 관으로 사용됩니다. 공장 폐수와 광산 폐수처럼 금속염 또는 삼인된 물질은 내식성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물의 속도가 빨라지면 마찰 저항이 커져서 주철은 쉽게 침식됩니다. 자, 기계적인 성질을 보시면 이게 경도거든요. 여기는 브리넬 경도 수치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쪽은 탄소하고 규소의 함유량, 그러니까 철 외에 불순물의 함유량, 마우러 조직도에서 봤을 때 탄소와 규소가 얼마만큼 섞여 있는지가 영향을 줬잖아요. 그걸 이제 합쳐서 나타낸 거예요. 합쳐서 나타냈는데, 보시면 주철은 이 범주 안에 든다는 겁니다. 탄소와 규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도는 낮아지고 있다. 이게
기계적 성질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경도는 탄소와 규소의 총 함량이 많을수록 작아지며 페라이트 양이 많은 것은 80에서 120, 80에서 120, 백주철은 420 정도이다. 자, 그 다음 인장강도. 인장강도는 주철의 기계적인 성질을 인장강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99에서 392메가파스칼 정도가 돼야 합격을 받은 주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압축강도는 인장강도의 3배에서 4배입니다. 인장강도는 뭐였죠? 얘를 잡아당기는 힘에 대한 강도. 주철은 여기에 대해서는 약한데 누르는 힘에 대한 강도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급 주철일수록 그 배율은 작아집니다. 고급일수록 인장강도랑 압축강도가 거의 비율이 비슷해져 간다 이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인장강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충격강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충격강도는 큰 단점이 있지만 고급 주철은 어느 정도 충격에 견딜 수 있습니다. 자, 내마모성. 흑연 자체가 윤활제 역할을 하고 기름을 흡수함으로 내마모성이 커집니다. 흑연 자체가 열받으면 기름 역할을 하거든요. 윤활유 역할을 하거든요. 주철 중에 페라이트 부분이 많으면 내마모성 잘 버틴다는 거죠. 브리넬 경도가 200 정도인 주철은 마모에 잘 견딘다고 합니다. 내마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크롬을 0.7% 이하로 첨가하거나 백주철 또는 칠드 주철을 높은 경도가 요구되는 부품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철은 고온에서 내마모성이 우수하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동차와 내연기관의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링의 재료로 주철을 사용한다고 써있는데 요새 누가 주철을 그냥 그대로 사용합니까? 합금각을 사용하지. 아무튼 이런 성질이 있다 정도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열성 400도 이내에서 상온과 동일한 성질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400도까지는 상온과 동일하다. 열에 대해서 400도까지는 큰 이상이 없다. 이 이야기인데요. 400도가 넘으면 내열성도 떨어진다. 주철의 주조성, 주조하는 성질, 주조에 얼마나 유리한지 그 성질이거든요. 주조는 주조성을 갖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녹이면 잘 흘러다닌다는 얘기예요. 설명 봅시다. 유동성은 쇳물을 일정 조건에서 주형에 주입해 응고할 때까지 쇳물이 흐르는 길이를 측정해서 평가한다. 녹여가지고 쭉 흘려봐요. 많이 흐를수록 주조성이 좋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일정한 화학성분이라면 주입 온도가 높을수록 유동성이 당연히 좋겠죠. 이건 좀 상식적이죠. 주철에 탄소, 인, 망간 등의 함유량이 높을수록 유동성도 좋아집니다. 근데 황이 들어가면 유동성이 떨어진답니다. 수축은 식을 때 얼마만큼 수축되는지. 수축이 많이 일어날수록 제품의 성질이 나빠지겠죠. 구석구석까지 주조해서 집어넣는데 수축하면서 이게 줄어들어 봐. 그러면은 제품의 품질이 나빠지잖아. 그죠? 수축으로 인한 내부의 응력이 발생함으로써. 그러니까 수축을 적게 하려면, 안 일어나게끔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시켜야 되겠죠. 그죠? 자, 주철의 감쇄능. 자, 주철은 감쇄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뭘 감쇄시키냐? 진동을 감쇄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몸체를 주철로 사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비용도 저렴하게 들지만 이 주철의 감쇄능으로 충격도 어느 정도 흡수하게 됩니다. 물체가 진동을 흡수하는 능력을 진동의 감쇄능이라고 합니다. 주철의 피삭성. 주철은 흑연의 윤활작용이 있어서 칩이 쉽게 끊어져서 절삭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절삭률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자, 보통주철, 회주철을 보통주철이라고 합니다. 인장강도는 98에서 196. 그리고 많이 높진 않네요. 그죠? 성분은 3.2에서 3.8. 조금 높은 편이네요. 규소 좀 적정량 들어있고, 망가니즈, 그 다음에 황이 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직은 주로 편상흑연, 좋지 않다고 했는데, 그죠? 편상흑연. 페라이트가 되어 있고, 약간의 펄라이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기계 가공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서 일반 부품, 수도관, 난방용품, 가정용품, 농기구 등의 재료로 주로 쓰이고 있고, 특히 공작기계 베드. 지금도 공작기계 베드는 주철로 많이 사용하죠. 프레임, 기계 구조물의 몸체 제작에 사용됩니다. 고급 주철, 편상흑연 주철의 인장 강도가 245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자, 아까 보통 주철 얼마였어요? 196 메가파스칼 정도였는데 걔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죠. 인장 강도가 높은 애를 고급 주철로 하는데, 이 주철은 흑연이 미세하고 활 모양으로 굽어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흑연이 미세하게 활 모양으로 굽어서 이게 분포되어 있고, 바탕이 펄라이트 조직이라서 펄라이트 주철이라고도 한다. 이건 벌써 세 번째 나오고 있네요. 가장 대표적인 고급 주철은
1926년부터 생산된 미아나이트 주철이다. 미아나이트 주철, 지금 포스코도, 전 세계 최고 업체인 포스코도 주철을 판매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지 않아요. 포스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제품이 나오거든요. 제품별. 여기에 뭐 산업별, 제품별 이렇게 나오는데, 제품별에 이거 하나씩 봤는데, 보시다시피 다 강을 주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주철보다는 강을 많이 판매하는 모양입니다. 아마 뭐 중국 사이트 찾으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게 있었다. 우리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되니까. 패스. 자, 미아나이트 주철은 연성과 인성이 매우 크고 두께 차이에 따른 성질의 변화가 적어서 자동차의 피스톤 링에 적합한 재료. 요새도 주철 만약 쓴다고 하면 합금 주철을 많이 쓰겠죠. 주철에 니켈, 크로뮴. 니켈하고 크로뮴은 합금할 때 우선 넣어본다고 했죠. 우선 얘를 넣어봐야 그러면 성질이 내식성도 좋아지고 내열성, 내마멸성 이런 게 다 좋아지니까, 기본적으로 좋아지니까 얘를 넣어서 사용합니다. 합금 주철 중에 고력 합금 주철, 보통 주철에 니켈을 첨가하면, 여봐 니켈 넣잖아. 흑연화를 넣고 7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질량 효과처럼 가운데가 냉각되지 않아 가지고 조직이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요렇게 생긴 이제 강 같은 경우에 가운데가 이렇게 냉각이 덜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걸 7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니켈이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방지된답니다. 절사성이 좋게 될 뿐 아니라 펄라이트의 흑연을 미세화시킵니다. 아무래도 흑연 같은 건 미세화되면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좋죠. 자, 니켈만 넣는 게 아니라 크롬을 넣는 경우에는 기계적 성질이 한층 개선이 된다. 에시큘러 주철은 보통 주철에 몰리브데넘, 니켈을 첨가하고 여기에 구리, 크롬을 소량 첨가한 합금 주철이다. 이것도 상품 이름이겠죠? 에시큘러 주철 파는 데 한번 있는지 찾아볼게요. 에시큘라 뉴둘라 캐스트 아이론이라고 찾았습니다. 론손이라는 회사인데 모르는 회사예요. 근데 이런 회사에서 이런 주철을 만들어서 판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볼게요. 침상 구상 주철, 뭐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네요. 집, 홈. 이거 구글 재밌다. 우리의 미션 뭐 이렇게 나오네요. 론손이라는 회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건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라고 저희 이렇게 보는 거지. 이런 제품을 이렇게 구매해서 산다. 이 주철이란 제품도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제품사를 찾아보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어쨌든 에시큘라 주철 한번 볼게요. 자, 요러저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다. 이거 제품에 대한 성질을 설명해 준 겁니다. 흑연은 보통 주철처럼 편상 흑연이지만 바탕은 침상 조직이며 인장 강도가 높아졌네. 400에서 640. 아까 얼마였어요? 일반 주철은 196에 비해서 엄청 높아졌죠. 그죠? 주철도 이렇게 이제 제품 개발을 해서 성질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주철이 성질이 좋아지면 강을 만드는 것보다 경제성이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죠. 그 다음, 합금 주철 중에 내마모성 합금 주철이 있는데요. 탄소와 규소의 양을 줄여서 유리 시멘트나 인화철을 균일하게 분포시켜서 내마모성을 높인 것입니다. 대형 디젤 기관의 실린더 라인을 사용한다고 계속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네요. 차량용 브레이크 슈에는 탄소와 규소의 양을 늘려서 크고 거치게 만든 흑연의 윤활작용을 이용할 수 있겠다. 흑연이 윤활작용을 하는 것을 이용해서 브레이크 슈에 사용할 수 있겠다. 브레이크 슈가 뭔지는 아시죠? 네, 안 다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내열 주철. 아까 400도 이하에서는 이게 성질을 잘 갖는다고 했는데 400도 이상 넘어가면 좀 성질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산화성, 내성장성, 고온 강도를 개선한 주철을 내열 주철이라고 부르고요. 니크로실랄, 리레지스트, 고크로뮴 주철, 이것도 상품 이름인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품의 종류 이름이죠. 제품명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리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800도 이하에서, 아까 400도가 보통 주철이라고 했는데 800도 이하에서 성장하지 않는데요. 좋네요. 야, 고크로뮴 주철은 1000도 이하에서도 성질이 그대로래. 이거 내열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 내식 내열 주철. 내열만 되는 게 아니라 내식도 되는 주철이다. 주철의 제품의 종류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핸드폰의 종류 해가지고 핸드폰이 갤럭시, 그 다음에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의 아이폰 2의 성질,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겠네요. 내산 주철로는 듀리론, 코로실론 등이 있습니다. 내산 주철로는 듀리론과 코로실론 등이 있다. 이게 제품명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수주철,
그 외에 내열성, 내식성, 내마모성 이런 거 외에 다른 성질을 집어넣은 걸 이제 특수주철이라고 보나 봐요. 자, 보통 주철이나 합금 주철을 위해서 기계적 성질이 뛰어난 주철을 얻기 위해서 배합, 성분 조성, 주조 처리, 열 처리 방법으로 특별하게 제조되는 주철인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가단 주철입니다. 가단은 단조가 가능한 것. 주철은 단조가 기본적으로 되질 않아요. 취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철을 이용해서 단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게 대단히 특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주철하면 가단주철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항상 단조가 가능하다. 단조가 가능하게 한 것. 대단히 주철로서는 특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신기하다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2%에서 3.2%의 탄소를 넣고 주철 맞죠? 그 다음에 규소의 양을 조금 줄여요. 1.5% 이하. 백주철을 열처리로 해서 열처리로 안에서 가열해가지고 탄탈 또는 흑연화 방법을 이용해서 제조를 한답니다. 이래도 아직 설명 잘 모르겠어요. 그죠? 제품 제조 비밀이니까 이 정도 설명된 걸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 가단주철을 만드는 회사 가면 더 자세히 알게 되겠죠? 가단주철의 흑연은 뜨임 탄소가 되는데요. 흑연은 재가열을 하기 때문에 뜨임 탄소로 변한단 말이에요. 불규칙한 덩어리상이 된답니다. 덩어리가 이렇게 막 불규칙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강도 인성, 내식성이 우수하게 되고 고강도 부품, 커넥팅 로드, 유니버설 조인트, 요크 등 자동차 부품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요새는 거의 다 합금강을 사용하고 있죠. 이런 역사를 거쳐서 이렇게 제품이 개발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단 주철 중에서도 흑심 가단 주철, 흑심을 품었다, 까만 심을 품었다. 이 흑심 가단 주철과 백심 가단 주철, 하얀 심을 품었다. 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그 중에 흑심 가단 주철에다가 박싱을 해놨네요. 뭐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얘를 주로 좀 주목해서 봐달라 이 얘기예요. 흑심 가단 주철은 어닐링 상자 안에서 아까 열처리로 안에서 이랬잖아요. 얘는 어닐링 상자 안에서, 어닐링은 앞에서 우리 공부하지 않았나? 풀림을 어닐링이라고 하거든요. 풀림을 열을 받았다가 천천히 식히는 거, 이걸로 어닐링이라고 하는데요. 어닐링 상자 안에서 저탄소, 저규소의 백주철을 열처리해서 시멘타이트를 분해합니다. 그래서 흑연을 입상으로 석출한 것을 흑심 가단 주철이라고 합니다. 흑심 가단 주철의 풀림 열처리 공정과 미세 조직을 나타낸 것이 요 그림인데요. 요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850도에서 950도 사이로 가열해서 30에서 40시간 유지를 했다 천천히 식히고요. 680도, 한 700도 부근에서 또 한 3, 40시간 천천히 유지를 했다가 풀어주는 이런 일을 한답니다. 근데 오히려 주철인데 이렇게 하면 그 제조 비용이 더 들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흑심 가단 주철의 풀림 열처리와 미세 조직을 나타낸 것이 요 그래프입니다. 미세 조직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운데 흑심을 품어서 흑심 가단 주철이에요. A1 변태점에서 오스테나이트는 많은 양의 펄라이트로 변해서 700도 부근으로 3, 40시간 유지된 후에 2단계 흑연화를 이루어지게끔 만든답니다. A1 변태점 이상으로 올렸다가 그 다음에 700도 부근에서 다시 2단계 흑연화를 만든다. 이게 이제 열처리 공정인데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모든 재료 일반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주철 얘기할 때 이게 꼭 나오니까 알아야 되나 보죠. 뭐 그런 제가 잘 모르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 그림 3-33의 B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응집화된 흑연을 볼 수가 있다. 백심 가단 주철, 백주철을 적철광, 산화철 가루와 함께 어닐링 상자에 넣어서 얘가 들어갑니다. 그죠? 아까 열처리만 했던 거에서 이제 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열처리를 합니다. 이건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그 A1 변태점 이상에서 긴 시간 동안 유지를 하고 이렇게 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멘타이트를 탈탄시켜서 탄소를 분리한다. 아까 이거 잘못 나온가 보다. 탄탈이 아니라 탈탄이었나 보다. 탄탈, 얘가 아니고 얘는 탈탄인데, 탄탈이라는 그 원소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걘가 하고 제가 설명을 그냥 생략했는데, 이 탄탈을 잘못 쓴 거예요. 교과서도 틀릴 수 있다. 탈탄 또는 흑연화 방법을 이용해서 제조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펄라이트 가단 주철. 펄라이트 주철이 고급 주철이었잖아요. 걔들 이제 단조 가능하게 만들었으면 많이 좋아진 거죠. 흑심 가단 주철의 열처리 공정에서 1단계 흑연화 처리를 시행한 후 1단계 흑연화 처리 여기까지 시행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955도까지 가열해서 뜨인 탄소를 구상화하고 동그랗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시멘타이트가 오스테나이트 안에서 용해되도록 7시간 정도를 유지한 후에 2시간 이후에 900도로 냉각해서 급속히 공냉시킨다. 자, 1단계 흑연화가 몇 도였어? 950도. 1단계 흑연화 950도 정도로 이렇게 하다가 1단계 흑연화 처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조금 더 올려. 그래서 이렇게 뜨인 탄소를 구상화하고 용해되도록 7시간 동안 이게 40시간 하고 여기는 7시간 하고 2시간 이내에 900도로 요 정도로 냉각을 하고 여기서 공냉을 시키면 이렇게 식겠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으로 그리지 왜는 그림으로 안 그렸는지 몰라.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 동그라미 치우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하면 펄라이트 가단 주철이 생긴답니다. 급속 공냉 시에 고탄소 오스테나이트는 펄라이트 상태로 변한다고 합니다. 조직은 흑심 가단 주철과 거의 유사해 보이죠? 흑심이 있죠? 근데 약간 이렇게 검은 게 좀 퍼져 있죠? 자, 얘는 어디다 쓰냐? 소형기관의 크랭크축, 힘 많이 받고 운동 많이 하는 애예요. 캠축,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랑 크랭크축과 캠은 항상 같이 움직이잖아요. 펌프 부품, 각종 기계, 기어 등 이런 것들,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걸 주철로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거의 강과 같은 성질인데요. 이 철을 개발할 때 주철을 개량화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 강을 좀 더 쉽게 만드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 두 가지 노력의 트랙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주철을 가지고 좀 좋은 제품을 만든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상 흑연 주철.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1이 뭐였어요? 1? 가단 주철이었어요. 가단 주철이 1이었고요. 자, 두 번째 구상 흑연 주철입니다. 얘가 뭐냐? 흑연 주철인데 흑연을 구상화시켰다는 얘기예요. 동그랗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구상 흑연 주철은 인과 황의 양이 회주철 대비 10분의 1 정도로 낮아야 구상 흑연 주철이 나온다는 거 합니다. 흑연 구상화 방해 원소의 양도 적어야 하고요. 황이 적은 선철을 이용해서 주입 전에 마그네슘, 세륨, 칼슘 등을 첨가해서 제조한답니다. 주조된 상태에서는 시멘타이트형, 펄라이트형, 페라이트형으로 분류합니다. KSD 4302의 구상 흑연 주철의 화학 성분과 기계적 성질이 규정되어 있고 구상 흑연 주철이 뭔지 그림을 보고 비교하시면 되겠는데 흑심 가단 주철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얘는 250배 한 조직도가 보세요. 흑연이 동그랗죠. 자, 흑심 가단 주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연이 그냥 뭉쳐 있죠. 예, 이거 구분할 수 있겠죠? 동그랗죠? 뭉쳐 있죠. 자, 세 번째 냉경 주철. 냉경 주철은 표면이 단단하고 내부는 회주철이고 강인한 성질을 지닌 주철인데 제조는 보통 주철보다 규소의 함량을 줄이고 망가니즈를 적당량 첨가한 쇳물을 그림 3-37 요거처럼 금형 또는 7메탈이 부착된 7메탈이 어딨나? 7메탈이 지금 보이진 않는데요. 여기다가 이게 탕을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밀어낸단 말입니다. 그 모래형에 주입해서 급냉을 시키면 7도 주철이 된답니다. 경도가 350에서 400도 정도로 좋고요. 그 다음에 내마력성도 좋고 내열성이 좋고 고온 상태에서 장시간 이용해도 경도가 현격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세요. 주철을 여러 가지로 개발을 했죠. 그리고 그 주철의 종류로 첫 번째 가단 주철, 단조가 가능하게끔 만든 주철. 그 다음에 흑연이 편성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걔를 동그랗게 만든 구상 흑연 주철. 그 다음에 주철의 가운데가 질량 효과라든지 또는 냉각 속도의 차이로 성질이 이분화되는 걸 막는 이런 칠두 주철, 이렇게 특수 주철들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강은 설명을 생략할게요. 요 파트는 아예 생략할게요. 주철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강을 이용해서 주조를 한 게 이제 주강이거든요. 강은 주조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주조를 잘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주강인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자 영상에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학습 정리를 보면 강은 탄소함유량에 따라서 아공습강, 공습강, 과습습강을 나누고 주철은 탄소함유량에 따라 아공정 주철, 과공정 주철, 과공정 주철로 만들고요. 제강법이 각각 있고요.
관계는 이렇게 있었고요. 철의 A2 변태점, 요거 A3 변태점, A4 변태점 지난 시험 범위에 해당됐던 것 같고요. 탄소광의 표준 조직, 요것도 지난 시험 범위에 해당됐던 것 같고요. 탄소광이 함유된 원소는 망가니즈, 규소, 인, 항, 구리, 조성모 인항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조호용 탄소광 얘기했고요. 탄소광의 열처리, 당근절대인 불림 얘기했었고요. 탄소광의 표면 경화 열처리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화학용화학법, 고주파경화학법, 군속용사법, 화학적으로 침탄법, 침탄지라법 등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얘기했고요. 합금강, 여기서부터 시험범위죠. 특성에 따라 구조형 합금강, 공구형 합금강, 내식 내열형 합금강, 특수목적형 합금강 지난 영상까지 여기까지 찍었고요. 그 다음에 강인강은 니켈강, 크롬강. 니켈과 크롬 항상 합금할 때 생각하셔야 돼요. 니켈 크롬은 몰리브덴, 크로뇽 몰리브덴 강. 그 다음에 경질 공유 합금하기는 스텔라이트 제품 찾아봤었죠. 그 다음에 특수백주철, 소결 초경 합금 이것도 찾아봤었죠. 특수목적형 합금강, 쾌석강, 스프링강, 베어링강, 철심 재료, 영구자석강, 전기저항형 합금강, 불배형강 이것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 여기 공부했었죠. 주철은 탄소하고 규소의 양, 요거에 영향을 받는데 그걸 표로 나타낸 게 마을어 조직도이고요. 주철의 기계적 성질은 경도 좋고 인장 강도가 고급일수록 늘어난다고 했는데 인장 강도보다는 압축 강도가 더 좋다고 했었고요. 충격 강도, 흑연이 있기 때문에 충격 강도 좋죠. 내마모성, 내열성 이런 것들이 주철의 기계적 성질이고요. 주철의 종류는 보통 주철, 그냥 주철하고 고급 주철, 펄라이트 주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합금 주철, 특수 주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해서 내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